맨 처음에는 누가 여기 이제 많이 들어봤겠지만 삼공하고 그다음에 만승 여기가 포인트겠죠, 그렇죠? 삼공은 원래 이건 지금 둘 다 삼공은 우리나라의 뭐지? 중국의 관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삼정승,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의 그 삼정승을 얘기하는 거고 신하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그 직위겠죠, 그렇죠? 최고위 관리, 그치? 오른쪽에 만승, 만개의 수레를 끌만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자, 원래 중국에는 황제고 우리나라는 누구예요? 왕을 뜻하는 말이죠, 그치? 그러니까 만승과 삼공은 뭐 사도, 그 다음에 승상 이렇게 중국의 관직 이름들이야. 지금 옆에는 황제고. 근데 이걸 우리나라로 해석해야 되니까 누가 삼정승보다 자 도곤 뭐뭐보다 비교할 때 쓰는 거죠, 그쵸? 요 삼공보다. 근데 뭐가 삼공보다 낫냐라는 게 포인트인데 이렇게 자연에서 사는 삶이 옆에다가 이렇게 누가 했지만 자연에서 강호한정하는 이 자연에서의 삶이 그치? 내가 이렇게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이 삼정승보다 낫다고 했는데 좀 오버했죠, 그쵸? 그러니까 자연을 너무 좋아하니까 인간으로서 가장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관리 삼정승보다 이 자연에서의 삶이 낫다고 했는데 자 여기까지는 뭐 이제 여기도 오버도 될 수 있는데 과장이라는 말을 안 붙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한술 더 떠서 내가 지내보니까 왕이 이만하겠느냐 또 무슨 법이야 이거? 왕이 이만하랴 이만하지 못하다 그렇지 서리법이 또 나왔어요. 왕도 이만하지 못하다 이만하지 못하다 이것보다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왕도 내가 사는 이것보다 못하더라. 그러면은 엄청난 극찬이고요. 좀 오버했어요. 그쵸? 과장법도 될 것 같고요. 과장법, 비교법이라는 말을 따로 쓰진 않지만 비교를 하고 막 있죠. 그쵸? 비교법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이 완전 차이가 나면 대조법도 있거든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거 다 대조법이에요. 반대말, 같이 반대 표현을 썼으니까 얘는 비슷한 표현을 썼으니까 비교법. 왕이 이만보다 못하다. 왕도 이만하지 못할 거다. 그러면 여기의 핵심은 뭐지? 어떤 삶이 이렇게 좋다는 거지? 자연에서의 삶이 삼공보다 삼정승보다 왕보다 낫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로 할 때 이 로를 빼서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내가 생각해 보니까 헤아려 보니까 여기 두 개 고사를 인용했거든요. 자, 소부 허유에다가 고사 인용 한 번만 적어 볼까요? 옛날 사람하고 옛날 역사를 인용했어요. 고사 옛날 일 에피소드를 뭐 했다? 인드래곤 끌어왔다. 가져왔다. 고사 인용. 소부 허유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옛날에 중국의 고대 국가 중에서 요임금, 순임금, 이른바 요임금은 자기 대를 이어갈 사람을 뒤를 자기 아들로 삼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어진 인재를 한번 구해봐라. 내 천하를 물려주겠다 해서 이 누구한테? 허유한테 물려주고자 했죠. 그쵸? 이 허유가 괜찮은 사람입니다. 얘기를 듣고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돼주시오. 뭐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허유가 내가 어찌 감히 이렇게 여러 복합적인 얘기가 있지만 이 천하를 내가 물려받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기수라는 강물에서 자기 귀를 씻었다고 그러지, 그렇지? 내 지금 너가 한 말 못 들은 걸로 할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해 안 될 거야, 그렇지? 왕이 된다는데, 그러니까 자기 분수에 넘치는 일을 거부한 것도 되고요, 무리하게 욕심부리지 않는 것도 되고요. 함부로 천하를 이렇게 자격 미달인 내가 물려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 의리 있고 지조 있고 그 다음에 강직한 사람의 표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성스러운 사람, 이 허유가 그 말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해서 그 물로 막 강물로 귀를 씻었는데 이 소부라는 목동이 마치 소를 기르다가 그 기수의 하류에서 이 강물을 막 마시려고 하니까 소한테 야 여기 먹지 마 이거 더러운 물이야. 허유가 귀 닦은 물이야. 그래서 상류로 올라가서 물을 먹였다. 그러니까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거든. 실존 인물이거든. 자연의 끝까지 벼슬 하지 않고 그 능력과 재주를 이제 나쁜 말로 하면 썩힌 거죠. 그렇죠? 근데 좋게 산 거죠. 그러한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끝까지 말년까지
산에서 산속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대명사. 자연을 너무 좋아하고 그 자연에서 생과 사를 함께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이라는 거죠. 그치? 여기다 밑줄을 이렇게 그었고 고사 인용했다. 이제 헤아려 보니 이 소부와 허유가, 요거 주격조사죠. 우리 중세국어에서 배웠던 거 같지? 주격조사 유로 끝났으니까 이유 유 모음으로 끝나서 야같더라. 약은 게 뭐죠? 이 새끼 진짜 야같다. 약삭 빠르다. 뭐 계산적이다. 이런 말을 쓰지, 그치? 자, 여기 야같더라를 지금으로 말하자면 계산적이에요, 그쵸? 막 자기 이해 득실을 막 따졌어요. 이해타산적이다 이래도 되고요.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타산 계산기를 두들겨 보는 거예요. 자, 이해타산적 여기까지 써보고, 자, 이렇게 됐어요. 두 개를 썼어.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이다. 왼쪽에 이재료 헤아려 보니까 소부허유가 야같더라. 소부허유는 자연에 묻혀 살면서 끝까지 그 지조와 절개를 이 후세에게 길이길이 추앙받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불쌍하다고도 해. 왜? 그런 불편한 삶을 감수했잖아. 불쌍히 여김 사람들이, 그쵸? 후손들이. 그리고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쵸? 불편하고 힘들었겠지. 시골에서 뭐 잘하는 거, 지금 이 현대에도 시골에서 가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산속에서 자급자족하면서 살았으니까 매우 불편하고 힘들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사람들이 더 그런 역경 속에서 힘듦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말년을 산속에서 살다간 이들을 막 찬양하는데, 칭찬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얘네들 다 거짓말인 것 같아. 이런 느낌인 거죠. 그치?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소부와 허유가 야같더라 라는 계산적이었더라. 그 다음에 아마 힘들지 않았을 거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러한 삶이, 자연에서의 삶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라는 걸 강조한 거겠지. 그치? 진짜 그런 게 아니라 디스했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부러 이제 그 소부 허유를 끌어들여서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불편하거나 힘들지도 않던 걸, 오히려 많이 행복하고 즐겁던 걸, 이걸 강조하려고. 그래서 밑에 있어요. 그게 바로 강호한정이랑 똑같은 말, 임천한응. 여기다 별표를 이렇게 해주시면 끝입니다. 아마도 임천한응 똑같아. 강호한정 이퀄 강호한정. 강호한정이 뭐랬죠? 자연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삶. 자연과 함께하는 아주 여유로운 삶, 여유로운 그런 삶. 요게 임천한응이다. 임은 수풀림, 천은 샘물천. 그러니까 자연이죠. 강, 호수 전부 다 자연이죠. 대유법이거든. 자연과 함께하는 한가로운 즐거움. 그치? 그래서 임천한응. 비길 곳이 없다. 비할 바가 없다. 비교할 곳이 없다. 비교할 계속 끊어져 갖고 비교할 곳이 없다. 비길 여기다가 비교할, 요렇게 비교할 데가 없더라. 야,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여기 핵심은 또 임천한응이지 않을까. 그치? 야, 소부호유 아니야. 내가 겪어보니까 별로 안 힘들어. 예전에는 죽는 것도 다반사. 그치? 쉽지가 않았을 건데. 그치? 자, 그 다음에 바로 갈게요. 그 다음에 동윤이가 한번 내 성이 동윤이 읽었냐? 건우 읽었냐? 그 다음에 선호였죠. 원래 그 다음에 선호. 그렇죠. 선호가 여기 내 성이 성이 게으르더니 하나리 바라실샤 인간만사랄 한 일도 아니맞대어 다만당 다툼이 없을 강산을 디키라 하시고 디키라. 요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쓰면 되겠다. 그렇죠? 별로 어려운 건 없네요. 내 천성이 게을러서 겸손. 진짜 게을렀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강직하신 분인데, 그치? 그걸 하늘께서 아셔서, 여기 겸손이라는 말 뜯어갔지, 그치? 자신의 분수와 처지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나는 원래 타고난 능력이, 타고난 성질이 좀 게을렀어. 진짜 게으르다는 건 아닐 거야, 그치? 그래서 그걸 하늘께서 아셔갖고, 야, 넌 게으르니까 인간이 겪어야 할 만 가지 일들을 단 한 가지 일도 맡기지 않았더라. 이걸 이걸 또 막 해석하는 선생님도 많이 종종 계셔요. 운명 수능론적, 이렇게 운명에 순응하는 삶이다. 맞지? 이렇게
맞긴 맞죠, 그쵸? 내가 태어난 내 조건과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삶, 운명에 순응하는 삶. 그 다음에 인간 만사를, 인간의 만 가지를 하나도 맡긴 게 없는데, 하나도 아니 맡겼는데, 다만 근데 그 중에서 딱 하나를 시키신 게 있더라. 그게 뭐예요? 다만 그런데 한 가지 이거는 시키셨어. 뭐 다투리가 없는 강산, 그리고 그걸 지켜라. 뭐 하는 삶?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넘어서 귀의가 뭐냐면 돌아갔다는 건데, 자연과 그냥 일거수일투족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삶,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 지키라 하셨도다 이거는 운명에 순응해서 나는 그런 운명이니까 앞으로 강산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살 거야. 그냥 함께가 아니라 귀의, 완전 이렇게 자연을 완전 내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자연이 없이는 살지 못하는 그런 삶. 그래서 요거는 귀하는 삶 이렇게 별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 옛날에 종교 있잖아, 종교. 그치? 불교에 귀하겠습니다. 돌아간다 뭐 이런 뜻은 그 본연의 어떤 모습으로 내가 바꾸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이제부터 자연과 무조건 1부터 10까지, 하나부터 10까지 자연과만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걸 귀의라고 해요. 그래서 왼쪽에 요거 정도만 중요하겠죠? 혹시 다투리가 없는 강산, 요거는 이해되셨나요? 강산은 자연을 대유하는 말이요. 강산 밑에다가 자연이라고 한 번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가로치고 대유법 이렇게. 야, 자연에 강과 산만 있냐? 강호 한정할 때 그 강과 호수만 있어요? 임천하는 할 때 숲과 뭐 물만, 자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연은 얼마나 큰데, 네이처는. 그렇지? 그 일부가, 그 조그만 수많은 것 중에 일부가 아주 큰 자연을 비유하고 있다. 이걸 대유법이라 해요. 그때 얘기했지만 펜은 칼보다 강하다. 야, 펜이 칼보다 강하니까 니들이 펜으로 너희들 10명 다 덤비고 나는 일본도 그 큰 걸로 하나 싸울게. 니들 어차피 이게 펜은 강하니까 싸우자. 한 명 죽을 때까지. 근데 뭐 떼거지로 달려들. 근데 이제 한번 휘두르면 다 이렇게 쓰러졌죠. 선생님 이게 가끔 GTA 아시나요? 그 친동생이 그 본집에다 이제 결혼했으니까 세면 나와 있으니까 잘 못하잖아요. 근데 저기 본집에 깔려 있더라고. 그래서 그 GTA 5가 옛날에 그 공짜로 풀렸을 때가 있었어. 한 수년 전에, 7, 8년 전에. 그래서 그거를 그 동생 아이디로 들어가서 내가 또 깔면 그 되더라고요. 한 사람은 쓸 수 있더라고 계속. 그래서 이제 좀 가끔 저기 스트레스 받을 때. 대신 다 신호는 다 지켜요. 그렇죠? 막 자동차도 이렇게 뺏었다가 다시 그 뺏은 곳으로 다시 돌려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막 사람 이렇게 좀 치거나 그러면 병원으로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구급차 전화 꺼내면 구급차가 와요. 기다렸다 가고 신호도 잘 지키고. 가끔 이제 그냥 나도 한번 일탈 한번 해보자 해서 막 죽이네. 그래서 나중에 온라인으로 한번 전화를 해봤거든. 온라인으로 또 가니 너무 재미없잖아. 계속 죽이는 거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들어봤더니 이게 점으로 표시가 돼요. 해본 사람 알 건데 그 다른 유저가 이제 사람끼리 하는 거라니까 재미가 더 있잖아. 그 하얀 점을 찾아다니는데 하얀 점이 가만히 있는 거 있잖아. 거기로만 찾아다녀. 그러면 이제 잠수 탔거나 막 그랬지.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은 차로 이렇게 좀 턱. 이제 여기 다시 또 넘어졌으면 다시 또 위로 올라갔다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죽였는데 와, 핵쟁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한 번 그렇게 했다고 계속 대가를 더 스트레스 엄청 많으면 다 핵쟁이더라고. 그치? 뭐 로켓포가 뭐 날아다니거나 막 차가 무적이야. 나는 고작 막 탕탕 이러고 있는데 마치 그 권총으로 막 그러고 있는데 무슨 로켓포가 날아가고 막 더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핵도 한번 써보고 싶다. 혹시 핵쟁이 있니 여기? 내가 대가를 치를게. 내가 혹시 나 같이 공유 좀 해주면 안 될까? 핵쟁이 혹시 있으면. 네. 아무튼 네, 개인적으로 톡 좀 주시면 선생님 이렇게 뭐 대가를 네. 잡았다 요놈 하려고. 그래서 이제 밑에 지키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대유법이다. 그게 패는 칼보다 강하다 얘기하다가 싸운다 죽인다 얘기하다가 이렇게 자연을 대유하는 말. 여기 강산을 지키라. 다투리가 없다라는 건 자연은 주인이 없다라는 거지. 그치? 혹시 이런 사자성어 기억나요? 여기에 어울리는 건 아니지만 풍월주인이다 이런 말 있지? 풍월주인, 얘도 자연이에요. 바람과 달이잖아요. 그쵸? 풍월주인이 됐다라는 말은 진짜 주인과 노예나 종의 관계가 아니라 여기서 주인은 무슨 의미지? 풍월을, 자연을 즐기는 사람.
그러니까 주인의 개념은 절대 없어요. 누군가가 소유하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치? 즐기는 사람 이런 뜻이니까 옛날 사람들이 자연을 막 정복의 대상으로 보고, 맞지? 막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막 누리는 내 주인의 관계고 넌 종의 관계, 주종 관계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건 그냥 즐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주인과 노예 관계 그런 건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면 끝이네요. 그 다음에 선우가 했으니까 태연이 할 차례다, 그치? 아까 준하랑 천하 안 한다 그랬으니까 강산이 좋단들. 강산이 좋다한들 내 돈은 무엇느냐 인군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갚으라 하여도 희올리기 없애나. 감사합니다. 여기 이거죠? 이 두 개죠? 중장과 종장에만 별표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른바 이 모든 것, 이렇게 내가 자연을 즐기고 이렇게 행복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이 모든 이제 원인은 어디에 있다? 누구 덕분이다? 임금의 덕분이다. 그치?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네 글자만 한번 더 적어볼게요. 강호, 아까 똑같아요. 자연을 즐기는 마음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가도라는 말을 붙여요. 이 가도가 뭐냐면 강호에서 내가 자연을 즐기면서 이 모든 걸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그 원동력, 그 어떤 이제 원천은 어디서 온다? 가도, 임금의 은혜, 나라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강호 가도의 시 하면 강호 한정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역군은 이셨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임금의 은혜였다. 그래서 이런 노래를 강호 가도라고 해요. 자연만 있으면 강호 한정, 임금의 은혜가 이렇게 깨알같이 이렇게 임금의 은혜를 막 끄집어 넣는 건 강호 가도. 알았지, 그치? 이 임금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살게 만들었다. 나라에 대한 충성, 임금에 대한 충성, 깨알같이 자기가 충성스러운 신하, 임금에 대한 충성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걸 강조한 거지, 그치? 그래서 강호 가도 한 번만 적어주시면 돼. 나 가도 돼요? 가도? 자, 그래서요 오른쪽에 오씨 한 번 더 나오지 않았어 방금 전에? 그렇죠. 그냥 웃으라고 한 건데 좀 그렇다, 그치? 자, 오른쪽에 아주 짧게 1, 2번 바로 가보실래요? 자, 1, 2번 한 30초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번 해결. 2번도 내려가세요. 자, 한 15초. 자, 했나요? 자, 오케이. 자, 1번에 몇 번? 네, 3번이요? 자연 속에서 은거하는 삶, 맞지? 이거 아마 요거 2번이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지, 그치? 전부 다 욕심 없는 삶, 자연과 함께하는 삶인데 요건 아니죠. 누구예요? 만승, 천자, 그러니까 황제를 가리키는 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자, 2번으로 내려갑니다. 58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자, 이게 색깔 펜으로 한번 써볼게. 자, 정극인의 상춘곡은 가사예요. 배운 적 있나요 혹시? 상춘곡 할 때 이 상이 뭐냐면 구경할 상, 여긴 구경하다, 이렇게 옆에 앞에 뒤에 친구 토닥토닥 티읕티읕 우리 정상에서 만나자, 맞지? 이게 진정한 친구 아닙니까? 가끔 친구들이 SOS를 보내기도 해요. 내가 한번 삐뚤어지는데 내 옆에 친구가 날 어떻게 하나 한번 지켜볼까? 그래서 막 진짜 내심 서운해하고 막 그러기도 해요. 뭔 개소리는 아니고요. 이제 혹시 옆에 주변에 좀 이렇게 막 좀 피곤해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토닥토닥 해달라는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자꾸 정신 못 차린다. 귀싸대기 한 대 날려주는 게 친구 아니냐 진짜? 예, 정신 차려. 뭐 이런 게, 그렇지? 그 친구도 고마워할 걸. 정신이 번쩍 들었어. 고마워. 그래서 밑에 구경하고요. 봄을 구경하는 노래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가사문화, 그러니까 투탑이야. 시조가 짧은 노래 단가라면 이 가사는 장가야 장가, 긴 노래. 아주 학식을 뽐내기에 충분한 노래. 양반들이 자기가 가진 그 유식함을 뽐내려고 이 가사문학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가사문학의 시발점. 그래서 밑에 가사의 시작, 가사의 시작점이라고 해. 시발점 해놓고 또 거기다 좀 그러니까 오해를 살 만한 걸 하면 안 되니까 가사의 시작점, 가사의 시발점이 바로 이 상춘곡이야. 가사가 정독이는 고려 말 사람이거든. 이른바 가사문학이 이때부터 막 꽃피우기 시작한 거야. 송순의 면왕정가, 우리 저기 누구냐 임진왜란 때
누앙사를 지금 박인노라는 사람이 누앙사, 그 다음에 선상탄 좀 많이 줬고요. 너희들 알고 있는 정철의 삼이인곡, 송미인곡, 관동별곡, 성산별곡 좀 많이 있고요. 유명한 허균 있죠. 홍길동전 지은 그분의 누나 허난설원의 규원가라는 게 있고요. 그렇죠? 막 엄청나게 좀 막 이렇게 대표적으로 배우는 것들이 있어. 얘는 시작이니까 가사의 가장 첫 이제 테이프를 끄는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봄을 구경하는 노래 가사의 시작 퍼스트, 이게 바로 이제 정극인의 상춘곡이고 고려 말입니다. 그쵸? 자, 봄을 구경하는 노래니까 노래는 약간 비슷할 것 같아. 내용은. 그치? 자, 위에 많이 생략이 돼 있어 지금. 그치? 각 괴어 익은 술을, 자, 괴어 여기다 밑줄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혹시 좀 아까 못 읽어서 좀 슬픈 사람 있어요? 그냥 물어는 봐야 되니까 혹시 내가 요거 다 한번 올인해서 읽어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저 생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니면 생일이 조금 전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읽고 싶다 하시면 손을 내려주세요. 네. 그래서 계속 읽겠습니다. 갓 괴어 익은 술. 이런 거 이제 두음 법칙이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괴어 발효하여. 옛날 술은 뭐지? 너희들 술 뭐 요즘에 뭐 마시죠? 참이슬. 네. 바로 나오네. 그러니까 막걸리, 그치? 입맛 다스리면 뭐야? 씨발 입맛 뭐 이러. 더우면 생맥. 얼음 막 사이다 하나 콜라 마셔야지. 야, 아이씨. 그래서 이제 괴어다가 막걸리를 얘기하는 거야. 막걸리는 발효했잖아, 그치? 발효를 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누룩, 그 다음에 그 밥알을 숙성시켜서, 그치? 그 시큼한 맛이 나는 막걸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집에서 담가 먹었잖아. 갓 발효시켜서 익은 술을, 원래는 채가 있어. 술을 그 찌꺼기들을 걸러내서 제일 순한 그 입자만 빠져나오는 그 술이 가장 최상의 술이고, 팔거나 귀한 손님 오면 대접하거나, 그치? 찌꺼기가 막 이제 들어가 있고 좀 걸쭉하고, 맞지? 이렇게 혼탁한 정도가, 탁도가 점점 늘어나면 그거는 좀 품질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원래 필연적으로 발효를 해서 그 찌꺼기를 걸러내는 채가 있단 말이야. 원래는 술을 만들 때 필요한 이 채가 있는데, 도구야, 맞지? 채 이퀄 도구. 도구는 뭐 해야 되죠? 돈 주고 사야 돼요, 맞죠? 돈 주고 삼, 맞지?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채가 있는데 그걸 안 사고 자기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서 거기다가 걸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그치? 갈건으로 받다 놓고 갈건, 이렇게 두 건인데, 칡배, 배, 삼배 할 때 그 얇은 모시 같은 거, 그치? 구멍 송송송송 있는 거, 그런 걸로 그 채를 대신한 거예요. 진짜 진상이다. 진짜 궁상지질이 궁상. 아니야, 궁상일 수 있는데 욕심 없고 소박함을 나타내는 말이야. 마치 이런 거지. 선생님, 여기 막걸리에 너무 찌꺼기가 많습니다. 채 혹시 없나 집에? 없어. 대신 내가 양말 벗어줄게. 양말을 벗어갖고 거기다 넣어서 쫙쫙 짜서 먹어요. 선생님 걸쭉합니다. 다음에 우리 졸업하면 한번 선생님 백일주 한번 쏠게. 그렇게, 그렇죠? 양말에 담근 백일주, 그치? 그런 거야. 그런 개념이야, 그치? 얼마나 소박해요, 그쵸? 더럽고 미친놈일 수도 있는데, 여기는 아주 소박한, 그런 소박한 삶. 약간 살짝 요것도, 입맛 다스려서 소박한 삶이다. 이렇게. 근데 원래는 술 같은 건 전혀 대인고, 고3 말 때까지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백일주나 이런 거는 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 한 잔 이렇게 어른들이 주시면 마시는 적은 있지만 없었는데, 대학교 가면 이제 맨날 먹습니다. 그렇죠? 잘 먹잖아요, 요즘. 근데 또 요즘 또 다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때 실컷 먹으면 되니까 지금 미리 많이 먹지 마시고, 그치? 선생님 연습해야 됩니다. 이제 대학 가서 연습하면 되잖아요. 그치? 술 연습을 한다는 친구도 있었어. 자, 그래서 여기다 요거를 꼭 좀 적어주실래요? 이 사람은 더럽고 아주 지질이 궁상맞은 사람이 아니라 아주 소박한 삶. 왜 소박하냐? 그거 자기가 쓰던 모자 벗어. 성격이 털털한데요. 그래도 되지. 그래서 여기에 이 소박한 삶을 사는 이 화자가 갓 베어 익은 술을 모자 벗어서 그걸로 채를 대신해서 술을 짜내고, 꽃나무 가지를 꺾어서 밑에 있는 거 있죠, 그렇죠? 꽃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술을 세면서 하나, 한 잔, 두 잔, 세 잔, 진짜 그렇게 세서 먹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두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뭐 도라이입니까? 밑에 보면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풍류, 이걸 풍류라고 해요. 풍류가 뭐냐면 equal 멋. 야 진짜 멋지다. 이 사람 진짜 멋지게 산다, 맞지? 그걸 멋이라고 본 거예요. 풍류. 야 이 사람 풍류 잘 즐기네. 그래서 너희들 알고 있는 중국의 시성, 시로 유명한 성인 딱 두 사람을 꼽죠. 이 땡땡 누구요? 이태백. 그 다음에 두보. 이백과 두보라는 사람을 둘을 시성으로 꼽거든. 최고의 시인. 그러면 그 중에서 이태백은 이 풍류의 삶에 아주 정점에 있는 사람. 모든 선비들이 다 닮고 싶은 사람. 내 말년은 저 이태백처럼 살다가 신선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맨날 시 짓고 술 한잔 마시고 꽃나무 거지 꺾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조금 요즘으로 보면 한량인데 진짜 할 것 없고 백수 같은 삶을 사는 건데 예전에 비춰보면 이런 걸 풍류라고 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데 밑에 봄이니까 자 저쪽에서 바람이 부는데요. 화풍 온화한 바람, 봄바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치? 이 화가 온화하다. 지금이 약간 춥다 하면 따뜻한 바람, 지금이 약간 덥다 하면 시원한 바람, 마치 선선한 바람, 온화한 바람이 문득 불어서 저 푸른 물을 막 건너오고 있고요. 지금 봄날에 아주 따뜻한 봄바람을 맞으면서 지금 자연에 서 있는 거예요. 청양은 잔해지고, 여기 마지막에는 빨간색으로 바꿔줄게요. 청양은 잔해지고 낙콩은 오세진다. 자, 왼쪽 오른쪽이 무슨 법이죠? 이게 바로 무슨 법이에요? 뭐뭐는 뭐뭐해지고 뭐뭐는 뭐뭐해진다. 왼쪽 오른쪽이 데칼코마니처럼 딱 접히면 완전 똑같진 않아도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왼쪽 오른쪽도 있고 위아래도 있고 대칭적인 구조다 해서 대꾸법이에요. 이게 대구법 하면 안 되고요. 대꾸 이 대 마주할 대, 그 다음에 구는 마디 구자야. 그래서 둘 다 한자어니까 사이시옷을 생략하는 것뿐이야. 발음은 해줘야 돼. 우리 이거 있잖아. 너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너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대가가 아니라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그치? 값어치 가. 그치? 다 한자니까 시옷을 생략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대꾸법이 쓰였다. 왼쪽 오른쪽이. 그치? 자, 이거 아까 기억나시나요? 사자성어 뭐가 어울리지? 청향은 봄바람에 그 향기가 막 꽃향기, 풀향기가 막 오는데 그게 내가 들고 있는 술잔에 살짝 스며들고, 요 지고는, 잔의 지고는 요거 잘 해석 안 되니까 스며들고, 내 술잔에 그 봄날의 향기가 쫙 스며든다.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자, 그리고 낙홍은 꽃이에요. 낙 떨어질 낙 불굴홍. 꽃잎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꽃잎 떨어짐, 맞지? 꽃잎이 떨어지는 것은 내 옷에 진다. 내 옷에 그 꽃잎이 물든대요. 물든다. 막 시적인 표현이죠. 그치? 자, 이제 하나 사자성어를 먼저 하고. 사자성어 뭐지? 자연과 하나가 된 거. 좀 오버했죠? 내가 술 한잔 하는데 그 봄바람에 그 실려온 봄의 향기가 요 잔에 스며들어서 와 너무 맛있다. 한잔 했고, 오른쪽에 떨어지는 꽃들은 내 옷에 딱 떨어지면서 쫙 옷에 물들었대. 물아일체. 그렇지. 좀 오버했잖아. 이런 건 강완정 말고 물아일체라고 봐도 돼요. 자연과 하나가 됐다. 자연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런 표현을 쓴 거야. 그러니까 물아일체 한 번만 적어주시고, 또 하나는요. 요거만 얘기하시면 되는데, 청향은 향기니까 무슨 감각? 당연히 이제 후각이 되겠죠. 그쵸? 후각이 잔에 스며든다라는 건 눈으로 봐야 돼요, 귀로 들어야 돼요, 코로 냄새 맡아야 돼요, 혀로 맛봐야 돼요, 아니면 뭐 이제 피부로 느껴야 돼요. 잔에 스며드는 건 뭔가가 잉크가 딱 떨어져서 쫙 퍼져 잔에 스며드는 거야. 그치? 스며드는 건 뭘 통해 알 수 있다? 시각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물론 향이 어디에 스며든다는 자체가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러면 스며든다 이퀄 시각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청향이라는 향기가 마치 술잔에 스며들어서 쫙 퍼지는 모양의 시각화됐다. 감각이 이 후각에서 그 다음에 시각으로 뭐 됐다? 우리 몸의 암세포가 어디에서 어디로 뭐 됐다고 하지? 전이 됐다라는 말 쓰거든요. 이걸 감각의 전이라고 불러요. 궁감각적 심상 맞지? 그치? 우리 예전에 배웠던 궁감각적 심상 당연히 맞고요.
감각의 전이 어디에서 어디로 옮아갔느냐. 그러면 쌤이 하는 예문을 한번 맞춰보세요.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요 표현은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는 감각의 전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갔어요? 그렇지. 감사합니다. 요 순서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종소리가 땡땡 하고 울려 퍼지는데 마치 분수에서 거꾸로 흐르는 분수 있죠? 분수가 막 솟구쳤다가 쫙 퍼지는 것처럼 종소리가 퍼지더래. 지금 소리가 막 퍼지는 거 눈에 보여요? 쌤이 말하는 소리가 니들이 말하는 대답하는 소리가 지금 퍼지는 게 선생님 소리가 여기도 왔어요.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제 워낙 많긴 한데 이제 정지용의 향수를 보면 얼룩배기 황소가 황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황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울음이라는 청각을 황금빛이라는 시각화시킨 거 다 비슷하지, 그치? 똑같거든요. 감각의 전이까지. 요거까지만 적어놓으시고 청양 후각의 시각화, 감각의 전이, 감각이 어디서 어디로 옮아갔다. 아주 시적인 표현인 거고. 네, 여기까지 하고 쉬면 안 될까요? 네, 한 번 더 쉬는 시간 좀 드릴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6분이니까 대신 좀 쌤 춘향전까지 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6분인데 15분에 할게요. 9분만 맞지? 네, 드릴 테니까 쌤이 문제는 다음에 해도 되니까 이거 하고 나서 주몽신화하고 원래 빠르면 할 수도 있는데 춘향전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쉬우네. 시간 왜 이렇게 빠르냐? 아직도 안 했는데. 윤찬이 계속 여기 와요? 아니요. 오늘만? 네. 이번 주만이야? 오케이. 건우도 오늘만, 그렇죠? 놀래시고 태연이, 태연.
태연이도 이번 주만 여기 온 거예요? 네 이번 주만 아, 오케이.